과일과 과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단 과일의 당분이 다 쪼개져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채소에 의해서 희석이 되면 그래서 간에 직접적으로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든 배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뾰루지들로 발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은 곧 간 건강이거든요. 식사 중에 또 굉장히 해독작용도 일어나고 또 이 지방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뭐 3개월 정도에 거의 한 10kg 이상 뺀 분이 계시는데, 암도 역시 예방을 하든 또 암을 극복을 하든 나의 면역력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또 간 건강입니다. 간이 망가진 분들이 어쨌거나 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간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보면은 이제 뭐 해독 주스라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매일 먹어라, 뭐 밥 대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 해독 주스를 먹으면은 간이 살아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독 주스를 이제 또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지만, 과일과 과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를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절대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과일을 생으로 드시거나 또는 과일과 비슷한 분량의 채소를 같이 갈아서, 채소를 좀 많이 넣어서 입에서 너무 달달한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약간 단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과일과 채소의 성분 자체가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의 이제 해독 과정의 1단계와 2단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에서는 비타민 A, C, E, B군들이 막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뭐 플라보노이드, 뭐 카로틴 계열들, 안토시아닌, 뭐 블루베리, 사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일상 과정에서 간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렸다가 독소를 딱 제거해야 이게 1단계, 2단계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독소를 불리는 단계에서 이런 비타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이 꼭 필요한 그 과정이죠. 2단계 과정에서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항산화 해독 과정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이제 성분들이 필요한데, 뭐 시스테인이나 글루탐산이나 뭐 이런 성분들, 그리고 황화물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이 이 독소를 확 떼어내는 배출의 작용을 돕습니다. 네. 이렇게 이 해독 주스에는 과일 성분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채소 성분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 이제 채소에서도 십자가 채소 되게 유명하죠. 이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그리고 인돌3 카비놀 같은 이런 성분들이 간의 해독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식사 중에 뭐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해독 주스로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서,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간에는 굉장히 빠른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빼는 분들이 해독 주스 드시잖아요. 저는 뭐 식전에 한 잔씩 더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침에는 과일 드시고 점심 저녁 식전에 한 잔씩 드시면 식사 중에 또 굉장히 해독작용도 일어나고 또 이 지방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뭐 3개월 정도에 거의 한 10kg 이상 뺀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십자가 채소 드시고 아침에는 과일 식사하시고 마음껏 드시면서 이렇게 살이 빠져서 배부르게 먹고 살이 빠지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독 주스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독 주스를 할 때 과일과 과일의 조합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과일과 어떤 채소를 하든지. 그럼 채소는 괜찮나요? 채소도 괜찮죠.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뭐 파프리카만 해도 노랑, 빨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양배추, 뭐 십자가 채소들 같이 넣으면 다양한 그런 채소들에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일과 과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단 과일의 당분이 다 쪼개져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채소에 의해서 희석이 되면 안전한 이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씹어서 드시고, 해독 주스를 드신다면 채소를 과일만큼 반드시 넣어서, 과일 이상으로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켜서 드시면 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의 간이 건강해지면은 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간 건강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영양소를 소화, 합성, 또 저장하는 모든 일들을 간이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세포 재생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암 환자들에게 항상 1%의 암세포보다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자, 이제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간의 영양소 합성 저장 대사 과정입니다. 간이 약하면 그 과정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도 간에서 여러 면역 물질이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조혈작용,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또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조혈작용도 역시 간에서 하거든요. 백혈구를 만드는 작용, 백혈구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모두 다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빠르게 회복되는 분일수록 암에 있다 하더라도 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체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근데 간이 약한 분들은 이 회복 속도가 조금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간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세포 재생,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이 건강한 사람은 일단은 암이 발병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또 이미 암이 발병한 암 환자의 경우에도 간 건강부터 챙겨야지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사실 시중에 이제 간 영양제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이제 가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뭐 밀크시슬 이런 것도 간과 연결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 하나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영양제를 굳이 먹지 않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냥 자연의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괜찮을지 뭐 이런 생각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식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 꼭 필요한 과일, 채소, 견과류, 좋은 지방 같이 먹는 것이 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영양제 부분은요. 내가 이 자연의 식사를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과일을 너무 못 구하는 환경이다. 사막처럼 내가 아예 못 구하는 환경에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저는 뭐 비타민C 하나라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예 못 드시는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타민C라도 드시면 낫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상 술을 너무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뭐 밀크시슬이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밀크시슬도 역시 천연물에서 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지만 내 환경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암 환자분들, 염증이 심한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식사법과 함께 영양요법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염증이 너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영양의 보충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선택은 좀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저는 않다고 보고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피부색 약간 검은순을 떠나서 되게 낯빛이 어둡고 시커먼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간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관련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관련성이 있죠. 저도 이런 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잠 못 자고 제가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화학 성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아무래도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뭐 20대 때는 뭐 길거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제가 또 길에서 파는 그 감자가 막 붙어있는 핫도그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빵도 많이 먹었고 뭐 치킨도 먹었고 20대 시절은 저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뾰루지들이 굉장히 자주 났어요. 이렇게 입 주변에 뾰루지가 정말 튀김 하나만 먹어도 뾰루지가 바로 생기는 정도로 자주 났고 피부톤도 오히려 지금의 피부가 더 좋을 정도로 피부톤도 맑지 않고 약간 누렇게 검은색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특히 누런색이 좀 강한 노랑빛이 강한 그런 피부톤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먹었던 식사들이 상당히 이제 간에 무리를 준 식사들이었고 또 해독이 안 되다 보니 이게 피부로 다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피부는요, 뭐 미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 직접적으로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든 배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뾰루지들로 발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은 곧 간 건강이거든요. 간이 좋아지는 분들은 얼굴이 정말 달라져요. 이게 간이 나쁘기 때문에
독소가 쌓여서 피부로 이게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멜라닌 색소 같은 몸의 이 색소들이 간에서 제대로 뭔가 대사가 안 되니까 더 축적이 더 빨리 되는 형태로 피부색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건강이 어느 정도는 또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간이 좋아지면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과 피부 상태와 간의 건강은 바로 직결이 돼 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충분히 당연히 독소를 해독했으면은 사실 이제 피부로 뭔가 나오는 독소들이 없을 텐데, 이 간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독소 정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몸은 피부를 통해서라도 체내의 독소들을 배출하다 보니 말씀하셨던 뭐 뾰루지라든지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분들은 사실 피부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싶지 않고 또 암을 빨리 이겨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건강은 사실 간 건강에서 또 직결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역시 간이 지방을 태워줘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도 역시 예방을 하든 또 암을 극복을 하든 나의 면역력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또 간 건강입니다. 그래서 피부, 다이어트, 암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네, 그래서 이 건강에 이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간 건강부터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하루 한 끼는 이제 과일, 채소, 견과류를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자연의 이 식사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중에 또 간식으로라도 이제 과일류를 좀 섭취하시고 또 견과류나 또 이제 좋은 채소 식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건강의 증상들의 그 이면에는 항상 간의 건강 상태가 결정한다. 잘 이해하시고 또 모두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